밤 10시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흔들 때마다 희미한 달빛이 방 안바닥을 스쳤다. 그 빛은 너무 약해 방 안의 그림자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장애를 가진 시어머니, 작은 방 안에서 TV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정순 씨, 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거친 목소리가 어둠 속을 뚫고 들려왔다. 며느리 이수정 가명, 45세의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 얼굴은 웃음기 하나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빛났고 작은 입술에는 긴장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다. 정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움직이려 해도 손발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한 그녀에게 단순한 방문조차 생존을 위협하는 순간이었다. 며느리는 말없이 손에 쥔 지팡이를 흔들었다. 지팡이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방 안 공포의 온도가 한층 높아졌다. 오늘 밤도 안 나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정순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웅크렸다. 발가락 끝까지 퍼지는 공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작은 방의 구조와 자신의 몸 상태가 발목을 잡았다. 며느리는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오며 바닥에 놓인 의자를 힘껏 차며 소음을 내었다. 왜 이렇게 느려요, 정순 씨? 움직이는 거조차 힘들다면서?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냉혹함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몸 안에 숨겨둔 공포가 물밀듯 쏟아졌다. 어떻게 오늘 밤도 견뎌야 하는 거야?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공포는 더 큰 절망으로 바뀌었다. 며느리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 벽 쪽을 툭 치며 위협했다. 말 안 들으면 다칠 거예요. 알겠죠? 그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는 지난 기억들이 스쳐갔다. 아들과 며느리, 가족의 시선 속에서 늘 억눌렸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그녀는 단지 생존을 위해 떨고 있을 뿐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달빛이 잠깐 얼굴을 스치자 정수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실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이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그냥 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결심마저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너무 늦었다. 며느리는 이미 방 안으로 들어와 지팡이를 위협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자, 움직여봐요. 한 발짝만 더. 정수는 숨을 고르며 몸을 최대한 뒤로 밀었다.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긴장감이 점점 더 무겁게 쌓였다. 밤 10시 고요했던 집안. 그 평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였다. 정순의 떨리는 숨소리와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교차하며 한밤중 공포극의 막이 올랐다. 며느리 이수정은 시어머니의 장애를 자신의 권력 장악 수단으로 삼았다. 돈 좀 내놓지 않으면 이번에도 아프게 만들어줄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과 발은 이미 정순의 몸을 압박했다. 작은 방 안에서의 충돌음, 의자, 부딪히는 소리,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는 몸의 충격이 한밤의 정적을 갈라놓았다. 정수는 몸을 최대한 움츠리며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움직임은 느렸고 힘은 부족했다. 며느리는 그 느린 움직임마저 조롱하듯 손바닥과 발로 강하게 밀쳤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정순 씨? 한 번만 제대로 움직여봐요. 그 무자비한 손길과 발길은 몸의 통증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정수는 몸을 웅크리며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두려움과 배신감을 떠올렸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몸도,
내 집도 지킬 수 없는 걸까?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깊은 한숨이 방 안에 흘러넘쳤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말 안 듣는 사람은 다치게 해야 하는 거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 말과 함께 지팡이가 다시 날아왔다. 벽과 가구에 부딪히며 굉음이 울렸다. 정수는 공포 속에서도 몸을 움직이며 피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 움직임조차 막았다. 손가락이 허리와 팔을 붙잡고 발끝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정순 씨,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오늘 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끝을 붙잡고 겨우 버텼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호흡은 거칠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며느리에 대한 불신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이 집에서, 이 방에서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정수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내가 뭔가 해야 해. 몸과 마음이 달아가는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저항의 계획이 조금씩 떠올랐다. 며느리는 그저 폭력을 즐기는 듯 정순의 공포와 절망을 확인하고 만족하는 듯 했다. 자, 이제 다치지 않으려면 내 말 잘 들어야 해요. 하지만 정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엔 그냥 당하지 않을 거야. 방 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매일 반복되는 구타와 협박, 그 폭력의 그림자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여왔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붙잡은 채 끝내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며느리는 늘 폭력을 은폐하려 했다. 폭력이 끝난 뒤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방안을 정리하고 가구 위치를 바꾸며 흔적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잔혹한 행동은 완벽하게 숨겨지지 않았다. 벽에는 멍 자국이 남았고 작은 식탁 위에는 쏟아진 물컵이 그대로 굴러다녔다. 깨진 사진 액자는 그날의 폭력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고 카페트에는 발자국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정수는 눈물을 삼키며 그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증거가 있어. 이제는 참지 말아야겠어. 그녀는 작은 방 구석구석을 살피며 며느리의 폭력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으로 벽에 멍 자국과 깨진 사진, 식탁 위 어지럽혀진 컵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심장은 점점 단단해졌다. 이제는 살아남아야 해. 그냥 당할 수만은 없어. 정수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대비하며 결심했다. 어린 시절, 가족 속에서 늘 억눌리고 무력감에 시달렸던 그녀. 하지만 지금 72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작은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조심스럽게 작은 노트를 꺼내 기록했다. 폭력 시간, 행동 패턴, 말투, 물건의 흔적 모든 것을 기록한다. 손으로 글자를 쓰는 동안 과거 공포 속에서 움츠렸던 자신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가고 난 뒤 정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계획을 세웠다. 이 증거가 있으면 이제는 나도 반격할 수 있어.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결심이 번졌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혹시 들켜버리면 더 심하게 당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 이제는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공포 속에서도 정수는 살아남기 위한 작은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웅크린 채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이번에는 그냥 당하지 않아. 반드시 끝을 보여주겠어. 방 안에 남은 조용한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작은 반격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마다 반복되는 며느리의 폭력과 협박 속에서 김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에 잠겼다. 아들은 직장과 일상에 파묻혀 거의 집에 없었고 딸도 바쁘다는 이유로 정순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위험에 처해도 아무도 몰라줄 거야.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짓눌리는 듯 아팠다.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며느리는 밖에서는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무자비하게 시어머니를 압박하고 구타했다. 정수는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웅크린 채 오늘도 혼자 견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저항의 불씨가 살아있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간 순간 정수는 침대 아래와 벽틈 사이에 몰래 숨겨둔 증거들을 확인했다. 깨진 액자, 흔들린 의자, 벽에 남은 멍 자국. 이제 나도 뭔가 해야 해.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사진을 찍고 작은 노트에 날짜와 시간, 사건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굳건했다. 이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증거가 있었고 그것이 곧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야 해, 반드시.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작은 혁명의 불씨가 타올랐다. 공포와 절망이 깊은 어둠 속에서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동시에 결심과 생존 의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간 후 김정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갑고 어둠은 깊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결심과 희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침대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몰래 모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깨진 사진 액자, 벽에 남은 멍 자국을 찍은 사진, 식탁 위 엎어진 컵의 흔적, 며느리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손이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이제 나도 움직여야 해. 정수는 노트에 며느리의 폭력 패턴과 시간대를 정리했다. 밤마다 반복되는 구타의 순서, 위협을 시작하는 말투, 그리고 폭력이 가장 심해지는 순간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 기록을 보며 정수는 작지만 단단한 전략을 세웠다. 이번에는 그냥 당하지 않아 반드시 증거를 활용해야 해.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여야 해. 그날 밤 며느리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기 전 정수는 방 안 구석구석을 점검했다. 카메라와 휴대폰, 노트를 손이 닿는 곳에 배치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작은 숨결 하나, 손가락 하나까지 신경 쓰며 준비하는 순간 정순의 마음속 공포는 점차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정순 씨, 오늘 밤도 준비됐나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들려왔다. 정수는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카메라와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이제 공포만으로 떨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닌 반격을 준비한 전략가로서의 모습이 살아나고 있었다. 밤 10시 침묵과 긴장이 교차하는 방 안. 며느리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수는 작은 손짓으로 카메라를 켰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마음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있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여주겠어.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첫 반격의 불씨가 조용히 타올랐다. 공포와 절망이 섞였던 공간에 이제는 작은 전략과 증거,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결심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밤 10시 집안은 여전히 어둡고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김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녹음기를 준비했다. 오늘 밤 단순히 당하는 밤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고 며느리의 잔혹함을 드러낼 첫날이었다.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오늘은 좀 조심하세요, 정순 씨.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정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안에는 공포 대신 단호함과 결심이 스며 있었다.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정수는 카메라를 들어 벽에 남은 멍 자국과 깨진 액자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걸 보셨나요? 이제 아무도 모른 척 못할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다. 매번 저를 때리고 협박했죠.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도 사진도 모든 게 다 있어요. 방 안의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평소 폭력을 휘두르며 권력을 장악하던 며느리조차 증거 앞에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정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침착하게 말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줄 겁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다. 평소처럼 무자비하게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였다. 정수는 떨리는 손을 잠시 숨기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그냥 당하지 않아 반드시 끝을 보여줄 거야. 밤의 정적 속 시어머니의 작은 방 안은 두 사람의 심리전으로 가득 찼다. 공포와 권력의 균형이 바뀌는 순간 작은 증거들이 며느리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며 극적 전환을 만들어냈다. 정순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공포 대신 통제와 전략이 마음을 채웠다. 밤 10시 어둠 속에서 시작된 공포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어머니의 불씨가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반격과 복수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며느리 이수정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공포를 읽었다. 정순이 단순히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연한 의지와 전략을 가지고 자신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지팡이를 움켜쥐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평소의 무자비한 권력은 흔적조차 없었다. 정수는 침착하게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증거를 손에 들었다. 벽에 멍 자국, 깨진 사진, 엎어진 컵 모두 다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 이제 다 드러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휴대폰 카메라가 켜지고 녹음기에서 그동안 몰래 기록한 며느리의 협박과 구타 음성이 재생되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정순 씨 장난치지 마세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과거처럼 통제하지 못했다. 정수는 조용히 한 걸음 내디디며 말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누구도 몰래 당하지 않을 겁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평생을 공포 속에서 살아온 정수는 이제 공포를 무기 삼아 권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직면하며 혼란스러워했고 시어머니의 단호한 눈빛과 목소리에 점점 압도되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작은 계획을 이어갔다. 이 증거와 기록을 가족들에게 필요하면 경찰에까지 보여주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며느리는 방 안에서 흔들리며 후퇴했다. 정순의 전략과 증거, 단호함 앞에서 평소처럼 위협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늘 밤 끝낼 거예요, 정순 씨. 더 이상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수는 떨리는 심장을 느끼면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한 일, 이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 안의 공포와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시어머니의 첫 반격은 단순히 방어가 아닌 권력과 주도권을 되찾는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밤 10시 어둠 속에서 공포와 긴장이 뒤섞인 공간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정수는 몸과 마음이 약했지만 전략과 증거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작은 불씨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평소처럼 위협을 행사할 수 없었다. 증거와 기록으로 단단히 무장한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의 권력은 완전히 흔들렸다. 정수는 차분하게 방안을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에요. 당신이 한 행동, 이제 모두 드러날 겁니다. 더 이상 숨을 수도 위협할 수도 없어요. 며느리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얼굴로 침묵했다. 말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권력과 폭력으로 지배해온 공간이 이제 시어머니의 통제하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정수는 휴대폰과 노트를 들어 증거를 가족과 관련 기관에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제는 누구도 눈 감아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목소리에는 공포가 아니라 살아남고자 하는 단호함과 결연한 힘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점점 위축되었다. 정순의 단호한 눈빛과 증거 앞에서 평소의 위협은 무력화되었다. 폭력으로 쌓아 올린 권력은 한순간에 깨졌고 며느리 자신이 만들어온 공포의 덫에 갇힌 듯했다.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 나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권력은 끝났습니다. 그 순간 긴장감과 공포로 가득했던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밤 10시 어둠 속에서 시작된 공포극은 결국 한 사람의 용기와 결심으로 새로운 결말을 맞이했다. 며느리의 권력은 깨지고 시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집과 삶을 되찾았다. 증거와 전략,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만들어낸 반전이었다. 정수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내 삶을 지킬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방 안에는 공포 대신 결심과 평화가 스며들었다. 시어머니는 비로소 혼자가 아닌 자신이 주인인 공간에서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